자, 요번에는 클로즈. 자, 요번에 문제점 극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의 문제점을 뭐였냐면요. 자, 요거랑 똑같은데, 자, 층수에서 계속해서 빼다 보면 얘가 음수값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요 부분입니다. 지금 요 부분이요. 요 부분 때문에 저희가 J2라는 애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요 부분 때문에 J2를 만든 거예요. 자,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뭐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상관없이, 자, 얘는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자, 마이너스 2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오고 0이 나오고 1, 2, 3이 나오죠. 이해가세요? 네. 자, 우리가 지금 했던 것처럼 3, 2, 1, 0이 나오는데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처리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까지는 감소시키고 여기까지는 증가시키겠다, 뭐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얘를 절대값이라는 걸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음수도 양수로 치환돼 버리죠. 예, 그걸 해주는 애가 math.abs입니다. 자, 일단 방법은 가르쳐드렸고요. 일단은 API를 좀 보도록 하죠. API를 보면 또 설명이 나와 있겠죠. 자, API 읽는 연습을 좀 많이 하세요. 뭐 구글을 돌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당연히 math점이니까 어디 있어요? 자, math. 아, 여기 math 아니에요. 자바점 랑점 랑점 math. 기본 언어에 관련된 것들은 다 자바점 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점 랑에 math에 클래스 들어오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얘는 수학에 관련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자연로그 2라든지 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뭐예요? 멤버 필드가 두 개가 있네요. 하나는 3.14 파이를 얘기하고요. 자연로그 2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로그 2는 안 들어봤어도 그냥 그런갑다 하시면 됩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첫 번째 있는 게 뭐예요? ABS죠. ABS는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되어 있네요. 오버 로딩이 되어 있죠. 뭐예요? 더블이 들어오거나 플롯이 들어오거나 인트가 들어오거나 롱이 들어오면 뭐예요? 자동적으로 앱솔루트 절대값으로 처리해서 값을 해주겠다. 즉 음수가 아니라 양수로 처리해서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특이한 건 뭐냐면, 자, 여기 ABS는 지금 3개밖에 없죠. 자, 인트와 롱 보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 타입은 뭐가 있어요? 숏, 바이트 이런 애가 있죠. 만약 걔네를 사용하고 싶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사용해요? 형별함, 프로모션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사실은 그냥 넣으면 값 전달하기 때문에 알아서 받아서 처리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API를 명확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의 기준값은 int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처리해서 좀 더 큰 값이 필요하다고 롱을 넣은 거예요. 우리 기준값은 얘입니다. 그 다음에 얘네가 두 개 다 있는 건 아시겠죠? 얘네는 크기도 다르지만 부동소 수점이기 때문에 아예 달라요. 얘는 1.7 모시기로 사용하고 얘는 4.8 모시기로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틀려요, 아예 값들이.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서드를 만들어낼 때, 라이브를 만들어낼 때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만드셔야 돼요. 다 때려넣으면 된다? 좋긴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만들려면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되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값, 원하시는 처리 방식을 잡고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희는 이걸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int 값을 집어넣을 거니까 얘를 한번 눌러보고 설명을 보도록 하죠. 자, returns the absolute value of int value. int value에 대한 absolute를 반환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겠죠. 그래서 만약에 argument 이제 좀 가시나요, 이해? 파라미터라고 안 적었죠. argument라고 적었죠. 이유는 뭐예요? 입력값, int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argument 파라미터를 명확히 구분하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용어는 다 API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책 기준으로. 그래서 그것만 기준을 잡고 나머지 한글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not negative. 네거티브가 아니라면 그냥 줘요. 아규먼트를 그냥 줍니다. 만약에 네거티브라면 마이너스라면 뭐예요? 네거티브한 값을 줍니다. 뭐예요? 네거티브 네거티브는 긍정이에요? 아,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그 다음에 갖고 있을 수 있는 값은 요거요. 저번에 찍어봤죠? 인티저의 최소값.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뭐 표현해준다. 네거티브를 표현해준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범위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없는 게 뭐예요? 예외가 없죠. 다른 것들은 막 올소 막 이렇게 하고 얘 있었잖아. 얘는 없죠. 그 다음에 A는 뭐예요? 아규먼트다. 뭐예요? 앱솔루트 될 값들의 아규먼트다. 됐죠? 그 다음 리턴은 앱솔루트 된 값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API를 읽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음수로 처리를 만들면 되니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파일, new, 자바 프로젝트 이렇게 만드시고요. 자, 그 다음에 2020, 10이래. 01, 29. 자, 언더바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번에는 뭘로 할까? API, 다이아몬드 API. 언더바 API. API를 사용해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inish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오늘 소스 많지 않아요. 제가 쪼개놔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보기 편하라고. 자, 오른쪽 버튼 하신 다음에 뉴 하시고 패키지 com.min.edu. 자, 오른쪽 버튼 하신 다음에 뉴 하시고 클래스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인터페이스로 만들었어? 네, 그냥 만들게요. 너 좀 잊어버렸잖아. 다이아몬드 메스. 자, 이렇게 만들라고 했는데. 바꾸면 되지. 왜냐면 다 클래스니까. 이거 바꾸면 되잖아. 클래스로 이렇게 바꾸면 클래스 됐잖아. 됐죠? 자동 완성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자동 완성을 쓰시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치실 분들은 이해가 가면 아까 말씀 오셨던 분들은 손으로 먼저 이렇게 코딩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코드로 쳐보세요. 그 다음 오타가 있는지, 내가 변수를 잘 사용했는지, 아니면 또 디버그 또 돌리면 되니까 거기서. 아시겠죠? 자, 됐고요.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만들게요. 자, 퍼블릭이고요. 보이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스 언더바 API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int 스테이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자, 이제는 막무가내로 치셔도 됩니다. 자, 값을 보기 위해서 먼저 얘부터 좀 처리할까요? 포문을 돌립니다. 얘는 전체 층수를 나타내겠죠. 이것까지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주석을 처리해드리죠. 뭔가 처리가 되면 시스로 가지고 연산 하나 처리하겠죠. 여기가 연산이 들어갈 자리고요. 여기는 층수폭. 자, 우리가 요걸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따란 계산하기 어려웠던 공백과 층수의 관계를 API를 통해서 자동으로 값을 처리해줍니다. 뭐냐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0, -3 그럼 뭐예요? 음수가 나오게 되죠. 네, 음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환해서 음수가 아닌 양수의 값으로 변경해주는 mass.abs라는 애를 사용하게 되겠죠. 요런 걸 사용해서 앱솔루트를 해주는 애를 처리하면 되겠죠. 반환 타입은 당연히 뭐예요? 인트겠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자, 폼은 찍어주고요. 자, 이번에는 앞에 공백을 찍어주는 애입니다. 자,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하나 또 찍으시고 여기는 그림을 찍어주는 애고요. 마지막 거는 뒤쪽 공백을 찍어주는 애로 만들면 되겠죠. 얘가 공백, 얘가 그림, 얘가 뒤에 공백. 됐습니다. ln 잊어먹지 마시고요. 되셨죠? 자, 미드 값을 기준입니다. 다시요. 이렇게 됩니다. 0, -3, 3 3개 찍고요. 1, -3, -2 2개 찍고요. 3, 0, 1, 2, -3, -1 하나 찍고요. 3, 3, 0 안 찍고요. 1 증가되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1, 2, 3 이렇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걸 만들어내는 애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일단은 중간값이 필요하잖아요. 변수 안 만들겠습니다.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되는 변수입니다. 뭐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mass.abs 그대로 사용해줍니다. mass.abs 자, 이걸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int 값으로 처리하도록 하죠. 변하는 값 i에서 층수에서 마이너스 중간값을 빼주면 되겠죠. 중간값은 스테이지 나누기 2. 자, 요겁니다. 로직은 이거. 층수에서 중간 위치를 뺨 이상한데? 고급스러운 단어 없나? -3 이것도 이상한데? 뺨 몰라. 아이씨. 자, 됐고요. 요거 만들어주고 똑같이 밑에다가 붙여넣어주시면 되고요. 하나 로직은 끝났네요. 됐죠? 자, 이제부터가 고민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을 그리는 애잖아요. 자, 그림을 그리는 애는 홀수로 일단 나와야 됩니다. 그죠? 되셨나요? 자, 다시 PPT로 넘어가서 자, 그림을 그리는 애는 13579 요렇게 나와야 돼요. 요 연산을 가지고 다시 사각형 처리. 자, 여기에서 얘는 파란색,
자, 이렇게요. 자, 얘가 변하는 값이고요. 지금 얘를 처리하게 되면 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2, 1, 0, 3, 2, 1, 0, 1, 2 이렇게 나옵니다. 맞나요? 요거요. 요게 결과값이에요. 요것도 체크합니다. 요게 결과값. 붙여놓으면 결과값처럼 보이겠죠? 빨간색. 핑크색으로 아니야, 빨간색. 됐죠? 요거에 대한 결과값이에요. 됐죠? 자, 그럼 얘를 1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고민해 봅시다. 또 쉬는 시간이네. 잠깐 쉬었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또 이런 규칙도 찾아낼 수가 있죠.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는 이 방법으로 지금 계속 연산을 했어요. 뭐예요? 값을 곱하기 2를 해서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를 하면 뭘로 떨어져요? 홀수로 떨어지죠. 맞나요? 근데 이런 규칙도 찾아낼 수가 있겠죠. 뭐예요? 홀수 값을 뭐예요? 짝수 값으로 빼면 무조건 뭐가 나와요? 홀수. 그쵸? 이거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층수가 무조건 홀수여야 되죠. 맞죠? 짝수면은 안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만드시면 조금 더 편하겠네요. 그죠? 계산하면 너무 귀찮잖아. 이거 언제 계산해?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전체 층수를 7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맞죠? 자, 마이너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짝수의 값을 만들어내면 되는데,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지금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네요. 얘요. 그쵸? 자, math.abs 들어가시고요. math.abs 이렇게 들어가시고, 됐죠? 그 다음에 i 마이너스 뭐 하면 돼요? mid.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 얘가 뭐였어요? 3이죠? 그럼 6. 그 다음에 뭐요? 2죠? 4. 그 다음에 1이죠? 1. 그럼 어떻게 떨어져요? 1 3 5. 됐죠? 완벽하네. 됐죠? 아마 이거 처음에 계산하신 분들은 무조건 곱하기 2를 해야 된다는 또 그 규칙에 대해서 거기에서 계속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좀 길어질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층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홀수에서 짝수를 빼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지금 사용했던 요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소스 안 바뀌죠. 됐죠? 그러면 이렇게 만드시면 된다는 얘기네요. 자, 얘를 변수로 만들 걸 그랬나봐요. 그러면 훨씬 더 편할 텐데. 그죠? 얘를 그대로 여기다 갖다 붙여 놓으시고 7에서만 빼면, 그러니까 뭐요? 스테이지에서만 빼면 되겠네요. 됐죠? 끝.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모양 찍어줍시다. 프린트로 해서 투커테이션 하시고 네모 한자 하신 다음에 요번에는 흰색 별, 똑같이 뒤에도 흰색 별, 앞에는 시소 까만색 별. 자, 됐습니다. 이렇게 찍으시면 요구사항에 맞춰서 연산이 됐네요. 됐죠? 규칙은 하나 더 추가가 됐네요. 홀수에서 짝수를 빼면 무조건 홀수가 나온다. 이 계산으로 했네요. 자, 나라고 어떻게 하겠니? 치면서 알지. 이걸 어떻게 외워? 자, 되셨나요?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디버그표를 그려보면 좋겠지만 일단은 돌려보도록 하죠. 자, 클래스 하나 만들고 디아몬드 매스 메인이라고 만들죠. 다이아몬드 매스 메인. 자, 체크하시고요. 자, 넌스태틱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대로 객체 인스턴스화 해주고 만들어주도록 하죠. 디아몬드 매스 디아 매스는 뉴 디아몬드 매스 디아 매스 점 스테이지. 자, 이번에는 7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안 할게요. 자, 한번 돌려볼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예, 맞아요. 짝수를 빼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뭐예요? 각자 값을 뺐으니까 뭐예요? 3, 2, 1, 0 뺐으니까 이렇게 화살표. 이거 그려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하신 분이 있더라고. 화살표를 좋아하시는지 화살표를 만들어내신 분이 있더라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직이 틀렸다는 걸 판단하시면 지금 빠르게 나왔죠. 뭐예요? 얘를 2,
2 곱하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는 가로로 안 묶어도 되죠.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곱하기 먼저, 연산 먼저 됐을 거고요. 얘가 최우선이에요, 메서드가. 그 다음에 곱하기는 마이너스보다 먼저 우선이니까 곱하기 될 거고 연산 처리되겠죠.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가로 안 넣으셔도 되고. 다시 한 번 더 돌려보도록 하죠. 자, 됐네요. 끝! 그럼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길게 쳤던 걸 요 줄이면 끝나게 되네요. 됐죠? 아주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포문의 마지막이고요. 한번 만들고 또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도록 하죠. 자, 그대로 만들게요. 자, 이번에는 메서드를 좀 구분해서 실무에서 쓰는 것처럼 유사하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패키지를 좀 나눌게요. 패키지로. 그래서 컴점 separate 라고 만들죠. separate 다이아몬드 다이아, 저렇게 만들도록 하죠. 자, 클래스는 요렇게 만들도록 하죠. 오른쪽 버튼 뉴 하신 다음에 클래스를 만들고요. separate라고 만들죠. 자, separate라고 만들고 separate 다이아몬드 깍짝깍 다이아몬드. 자, 요렇게 만들고 자, 갑니다. 자, private 잘 보세요. private int n이라고 해서 내부에 변수를 멤버 필드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선 보이지 않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생성자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생성자. 자,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이번에는 나중에 하긴 할 건데, 왜냐면 우리는 자바를 또 빨리 끝내고 DB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자, 생성자 오버로딩이라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오버로딩이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오버로딩은 뭐였죠? 예, 이름만 갖고 사용되는 아규먼트의 타입과 개수가 다른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버로딩은 메서드에서만 발생하는 애입니다. 말씀드렸죠. 근데 생성자도 따지고 보면 메서드죠. 왜냐면 끝에 이렇게 소괄호 들어가 있으면 다 메서드라고 했잖아요. 그 대신 생성자는 특별하게 뭘 해줘요? 객체가 올라갈 때 레퍼런스를 전달해주는 애라고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 호출되는 애. 자, 아직 정의를 안 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 느낌이요. 뭐냐면 얘예요. 얘가 생성자라고 했잖아요. 자, 생성자를 호출을 하면서 멤버 필드의 값을 입력할 겁니다. 생성자의 의미는 뭐냐면요, 사실 첫 번째,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객체를 인스턴스화할 때 호출을 하면 레퍼런스를 주는 애.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의 멤버 필드를 초기화해주는 애. 이 두 가지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인스턴스 변수할 때 여기다 아무것도 안 넣어도 초기값 들어간다고 했었죠. 누가 해줄까요? 생성자가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멤버 필드를 초기화해주는 애를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엔터 치시고 생성자 하나 만들게요. 자, 소스 되셨죠?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거 generate constructor using field. 요 필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뒤에 붙어있는 게 필드 멤버 필드예요, 사실은. 자, 누르신 다음에 자, n 값 있죠, 여기 체크되어 있죠? 자, 누르시면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됐죠? 지금 보시는 게 뭐예요? 생성자 오버로딩입니다. 생성자 오버로딩이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거든요. 그래서 생성자 오버로딩을 잘 사용하시면 소스들이 굉장히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또한 얘네들은 슈퍼 클래스일 때, 즉 뭐예요? 부모 클래스일 때 생성자 오버로딩을 사용하시면 꽤 재밌는 코드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생성자 오버로딩을 했죠. 생성자 오버로딩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 디폴트 생성자 있죠, 걔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제가 A라는 사람을 이제 계속 불렀어요. A야 A야 이렇게 불렀는데 걔가 오버로딩 돼서 이렇게 한 거예요. 밀짚모자 쓴 A야. 그러면 A야라고 하는 애는 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되면은 자기를 A라고 부를 수 있도록 또 선언해주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각해야 될 게, 생성자 오버로딩을 하면 디폴트 생성자는 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예요? A양으로 불렀던 게 A야라고 불렀던 게 뭐예요? 이제 밀짚모자 쓴 A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호출부터 좀 하도록 하죠. 자, 여기다가 자, 메인을 하나 만들고요.
자, 클래스에다가 separate main이라고 만들게요. separate 언더바 메인. 자,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메인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finish 눌러주시고요. 자, new 한번 해볼게요. 자, new 인스턴스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parate. 자, 여기 보이세요? separate. 아, A였군요. 친장 얘기해주지. 자, separate 다이아몬드 만들었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SD라고 만들고요. new 하신 다음에 자, 생성자 호출해보세요. 자, 없죠? 디폴트 생성자. 아규먼트 들어간 애만 부를 수 있죠. 무조건. 됐죠? 이게 생성자 오버로딩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다 무조건 값을 넣어야 되니까 저희는 스캐너 안 받아 int n이라고 해서 7이라는 애를 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7이 1로 전달되고 얘가 실행돼서 자식이 생성되려면 부모가 먼저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죠? 슈퍼를 호출해서 이 슈퍼는 뭐예요? 메서드죠. 그럼 뭐예요?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할 거고 부모가 생성이 되면 자기의 멤버 필드에 n값을 입력할 거고요. 그럼 뭐예요? 이 n과 이 n을 구분하려면 this 내 멤버 필드라는 걸 만들어 줘야 되겠죠? 얘는 아규먼트, 파라미터, 얘는 멤버 필드. 저번에 한번 했었죠? 한 번 더 할게요. 나중에 내일쯤에. 자, 됐죠? 그러면 생성됐고 멤버 필드에 값 입력했고 그 다음에 영상 끝났죠? 그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생성 순서예요. 그래서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생성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 얘기였고요. 그거 보여드리려고 했고요. 이네리턴스 때 한번 했었는데 나중에 한번 더 하도록 할게요. 생성자 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 만든 다음에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요게 초기값 입력됐고 다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두 개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자, 퍼블릭이고요. 자, 보이드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루프라고 하도록 하죠. 루프 컨트롤러 ctrl. 자, 이렇게 해서 만들고요. 자, 얘는 뭐예요? 반복을 만들어내는 메소드. 아까 치면은 지금 우리 되게 많이 나눴거든요. 처음에 나눴을 때는 아래 위로 있다가 이게 메서드가 지저분하니까 한 개로 만들었고요. 그러다가 스위치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처리했는데 스위치 변수도 지저분하고 판단이 돼서 mass.abs를 가지고 줄였고요. 그 다음에 mass.abs 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얘네들이 조건 판단이 있었죠. 그 조건 판단을 안에다 넣지 않고 바깥쪽으로 빼서 처리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다시 돌아와서 만드는 방법이 정해졌다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려주는 애와 반복을 돌리는 애를 따로 나눌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 있죠. 변수들을 가진 애들을 멤버 필드로 만들었고요. 입력받는 애는 생성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소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들고요. 자, 두 번째는 그림을 그려주는 메소드. 자, 그래서 퍼블릭이고요. 보이드로 만들고 픽처라고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연산은 제가 그냥 할게요. 왜냐면 요거 연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힘드니까 뗀 것만 보세요. 이렇게 뗄 수도 있구나 하고만 너무 느끼시면 됩니다. 이것까지는 공부하시면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가능하신 분이 있으면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림을 그려주는 애는 자, 만들어 볼게요. 계산이 틀리면 또 잡으면 되니까. 자, 포 두 개겠죠, 당연히. 포. 자, 이렇게 만들면 될 거고요. 위에는 요 포는요. 요 포는 공백이든 뭐든 흰 거 그려주는 거. 그 다음 얘는 그림 그려주는 거. 한쪽만 그릴게요. 지저분해지니까. 자, 그래서 얘는 반복을 돌려주는 애니까 여기다가 파라미터를 하나 받도록 하죠. I 걸렸다. J. 아니야, I로 할 거야.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게. 자, 그 다음에 요거 다 J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J. J. 바꾸는 방법은 선택하시고 Alt Shift R 리버스. Alt Shift R 누르시면 얘와 연관된 변수들이 한꺼번에 바뀝니다. 언제 바꿔? 언제 바꿔? 그러니까 범위 선택하시고 Alt Shift R 누르신 다음에 바꾸면 걔와 연관된 애들이 싹 다 바뀝니다. 걔를 사용하고 있는 애들이. 알겠죠?
Alt Shift R. 리버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연산은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n-i라고 하시면 대충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얘는 뭐 짝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변하는 값이 i니까 똑같아요. 일단 2 곱하기 i로 처리해 주시고, 그럼 짝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1 해봅시다. 처음에 양수 때려 넣으려고요. 됐죠? 그 다음에 그림 그려주죠. 시소, 여기는 흰 색깔 한자, 네모 한자, 요번에는 흰색 다이아, 여기다가는 까만색 다이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한자, 까만색 다이아. 끝나면 시스오까지 내려주도록 하죠. 자, 그림 그리는 거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마이너스 1을 했던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값을 0을 안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반복과 횟수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크기만 보실 수 있으면, 생각하는 크기만 좀 넓어지면 금방 처리가 되거든요. 됐죠? 왜냐면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끝났죠? 요거 의미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공부하실 때는 요거를 떼다가 여기다 안쪽에서 넣어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분리했잖아요. 근데 떼가지고 이렇게 넣어보세요, 한 번씩. 그래서 처음 했던 것처럼 메서드 자체를 이렇게 분리해보세요. 그럼 이해 가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두 개를 그리도록 하면 됐습니다. 포문이고요. 하나는 위쪽을 그리는 애, 하나는 아래쪽을 그리는 애. 특이하죠? 포문의 특징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만드는 건데, 잘 보세요. 자, 이 포문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포문이 실행이 안 되죠. 그걸 이용하겠다. 원래는 메서드를 두 개 나눠서 너 다 실행된 다음에 너 메서드 실행시켰잖아요. 그럼 뭐예요? 메서드를 두 개 실행시켜야 되잖아. 근데 그게 싫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의 메서드에다가 얘 처리 끝나면 자동으로 얘 다음 거 처리되게 만들면 되겠죠. 됐죠? 그럼 뭐예요? 메서드를 줄일 수 있겠죠. 아시겠죠? 어차피 연산이니까. 자,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만들도록 1부터 시작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똑같이 n으로 스테이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린다고 했었죠. 자, 제가 쓰지 말라는 거 마마로 바꿔. 마이너스 오늘 보여준다고 했는데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여기다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거꾸로 쓰면 되겠죠. n, 그 다음에 얘는 뭐? 0 크게. 됐죠? 이유는 뭐예요? 1부터 시작했으니까 얘도 1부터 시작해야지 이렇게 앞뒤가 맞을 거 아니야? 기억나시죠? 7 넣으면 얘도 7 넣어야지만 7개의 칸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말씀드렸죠? 네, 그거 만들어낼 겁니다. 자, 됐고요. 안 되면 그때가 생각하자. 자, 그 다음에 픽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픽처 i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요거 때문에 i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픽처 i 이렇게 돌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복잡하게 쳐놓으면 여러분들이 디버그표를 그릴 수밖에 없겠죠. 이걸 분석하려면. 사실은 요게 디버그표 그리기가 훨씬 더 좋아요. 아까침에 건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디버그표 그리기가 되게 쉽습니다. 자, 됐고요. 자, 요게 위에 탑, 그 다음 얘가 바텀, 이렇게 됩니다. 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메인에서 자, 아까처럼 만들었고요. 자, SD라고 해서 점 하신 다음에 자, 저희는 루프 컨트롤러만 돌리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메서드 보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얘도 프라이빗으로 바꿉니다. 그럼 뭐가 돼요? 외부에서는 컨트롤만 처리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겠죠. 단독으로 돌릴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내부에서 사용하는 연산을 처리하기 위한 프라이빗과 외부에서 실행을 시키기 위한 퍼블릭으로 만들어내게 되겠죠. 됐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한번 돌려볼까요? 자, 됐어요. 끝. 간단하죠? 됐죠? 요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제까지 포물이나 그렇게 다 변수를 만들고 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렇게 사용하는 메서드 두 개를 합쳐서 튜닝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좀 진행을 했거든요. 여기가 포문의 끝입니다. 아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포문은 아마 제가 제일 빡세게 가르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포문이었고요. 우리 이제 누적하는 것도 해야 되거든요. 저 칠렀습니다. 자, 소스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소스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